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사들을 공격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몬스터 페어런츠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오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몬스터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일본에도 수많은 학교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황당한 것은 블랙 교칙입니다. 2022년 후쿠오카의 한 학교에서 눈썹 정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여학생이 있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단지 눈썹 주변을 정리했을 뿐인데 학교 측에서는 교칙 위반이라며 해당 학생을 3일간 별실 등교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속옷 색깔을 규정하기도 하고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킨다며 포니테일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본 학교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교칙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블랙 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 교칙보다 더 큰 문제는 몬스터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극성 학부모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를 주제로 한 드라마까지 나왔을 정도 입니다. 드라마 몬스터 페어런츠는 2008년 방송됐는데 이미 당시에 몬스터 부모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일본에서 불량 학생이 대두되며 교사들이 권위주의로 학생을 다스렸는데 그러한 교사를 보고 교권에 대한 불신을 품은 채 성인이 된 학생들이 초기 몬스터 부모가 됐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폭력적인 교육의 반작용만이 아니라 일본이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동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법 개정 및 사회 분위기 형성에 따른 대중의 인식 변화와 학부모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부모, 교사 간의 학력 역전 현상 역시 원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몬스터 부모 출현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불안이 커지고 관용이 감소, 격차 확대, 황금 만능주의 만연, 교사의 지위와 질 저하. 한마디로 말한다면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다들 여유가 없어졌고 교권마저 하락하고 있어서 몬스터 부모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낮은 순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을 두고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의 부모는 애 컨디션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등수를 다시 조정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글씨를 잘 쓴 아이에게는 잘 썼어요 라는 글을 붉은색으로 써줬는데 자신의 아이에게는 잘 썼어요 글이 없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애가 글씨를 못 쓰는데 억지로 잘 썼어요 요구한 거네요. 같은 반 엄마 중 교육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담임욕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같은 반 엄마하고 아이까지 항상 헌담을 하는데 정작 그 부모의 아이는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잃어버리지 않게 물병에 이름을 쓰게 했더니 중고 판매가 불가능해졌다며 변상을 요구. 중학교 3학년 담임이 결혼하자 엄마들이 찾아와 졸업 때까지 임신하지 말라며 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 담임을 좀 더 미인으로 바꿔달라고 요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급식비는 낼 수 없다고 주장. 일본의 초등학교는 무상이 아닙니다. 경비원 태도가 불쾌하다며 교육위원회에 불만 접수. 매일 학교에 찾아와 자녀와 싸운 아이를 내놓으라며 행패. 학교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니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 자녀 말만 듣고 공적 모임에서 교사의 수준을 비하. 자녀가 자격증 시험을 보는 날과 학교 행사가 겹치니 학교 측에서 날짜를 변경하라고 요구.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으니 나을 때까지 통학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 아이를 유급시키면 국회의원이나 교육위원회에 알리겠다고 협박. 몬스터 부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면부터 고압적인 태도로 대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학교 탓을 한다. 이런 몬스터 부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다룬 책까지 출판되고 있습니다. 일본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몬스터 부모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51%나 됐습니다. 자신은 경험한 적 없지만 교내에는 있다는 답변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학교는 86%나 되는 것입니다. 몬스터 부모의 등장으로 일본 학교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학교에서는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는 선생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발표에 의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휴직 교사의 비율은 지난 10년 새 3배나 급증했습니다. 교사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몬스터 부모의 증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을 마감하는 일도 다발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어느 시립초등학교 신임 여성 교사가 2006년 목숨을 끊었는데 몬스터 부모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신주쿠에 있는 어느 학교 신임 여교사는 모두 나의 무능함이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역시 몬스터 부모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사이타마현의 시립초등학교의 어느 부모는 아이가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며 신임 여교사에게 위자료 500만 엔, 하나 약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건 사건도 있습니다. 2011년 카나가와현의 시립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여성교사는 몬스터 부모로부터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민간 기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라는 직업은 점점 비인기 직업이 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교사 중 일본 교사의 근무 시간이 가장 길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법정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상당수 교사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을 많이 한 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80시간 이상 야근을 해도 전체 수당이 10만 원일 정도로 보상이 적습니다. 부족한 교사 수를 보충하려고 학력이 떨어지는 교사를 마구잡이로 채용한 것도 업무량을 늘리는 악순환의 한 축이라고 합니다. 일부 교사는 어려운 고학년 수업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권 추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몬스터 부모들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교사는 블랙 직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본의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원의 노동 조건은 가혹합니다.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부과학성, 현 교육위원회, 시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실태조사나 설문조사가 내려와서 그 답변에 애를 먹는 교감의 모습을 보면 동정심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몬스터 부모의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도 다수 있습니다. 새학기에 학급 담임이 되어 학부모님께 인사하면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학부모들이 많고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가르쳐주면 심야에도 개의치 않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상담, 학폭 대책 등 교재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교원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생님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원자는 더 줄어듭니다. 보시는 그림은 2011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몬스터 부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한국에서도 기사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 몬스터 부모들이 출연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년 차이로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좋은 문화가 많이 있는데 왜 꼭 이런 것만 귀신같이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몬스터 부모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